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직전인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죠. 특히 경제적인 것과 의료 대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향후 미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총부채는 가계부채, 전세대출부채, 정부부채, 지방정부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합쳐서 약 8,700조 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자 1%로 따지더라도 연 87조 원의 이자가 나가게 되죠. 2%로 따지더라도 174조의 이자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원금을 제외하고도 이자가 이렇게 어마무시한데 대한민국이 과연 갚을 자신이 있는가? 제가 볼 땐 없다고 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채를 문재인 때부터 막대하게 늘어났느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NWG가 한반도를 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내전 중인 미국을 공격을 하게 해서 결국은 미국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연합국과 함께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를 총공세를 하고 초토화를 시키고 난 뒤 NWG가 결국은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반도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말을 하듯이 NWG가 오면은 유엔도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각종 BIS라든가 그리고 월드뱅크라든가 그리고 IMF라든가 모든 것들이 금융기관들이 또 유엔 산하기구들이 모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한반도는 이미 만주를 회복하고 엄청나게 큰 땅이 되겠죠. 그리고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40만 명 남은 정부와 제주도에 임시 대한민국 정부 또 40만 명 정도가 남아있겠죠. 이 두 정부를 NWOG가 양도를 받기 위해서 서로 중재를 해서 한반도를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NWOG는 북한의 전쟁 배상금 대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의 부채 대신 한반도 땅을 영구 양도를 받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8,700조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한반도 적화로 인해서 삼성이라든가 모든 공장들이 사라지고 본토와 제주도 합쳐 80만 명밖에 남지를 않는다면 이것은 뭐 지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을 갚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하에서 NWOG가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4차 산업의 문화를 꽃피우겠죠. 앞서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140여 편을 모두 보신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업무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업무론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시겠죠. 특히 업무론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과 현실 세계에 너무 몰입하신 분들 그리고 업무론에 너무 빠진 분들을 위해서 내가 실전 업무론이라고 세계 최초로 주장을 하고 있죠. 즉 실전 업무론으로 보면은 업무론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세계에서 업무론과 현실 세계 즉 양과 음의 세계를 골고루 또 정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확하게 정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의료 사태는
제가 총선이 있기 전 계속 야당이 압승을 한다고 말했죠. 왜냐하니까 의료 사태를 일으킨 이유가 윤석열이가 정치적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당이 참패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죠. 그래서 지금 의료 사태를 계속 어, 총선이 끝나더라도 의료가 붕괴될 때까지 계속 연장을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의료 사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의료 사태의 기본적인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태가 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끝없이 파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듯이 윤석열이가 의료 사태를 일으킨 이유가 결국은 민심을 자극을 해서 계엄령으로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의료 사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현실과 완전히 180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도 알고는 있지만 NWO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시를 하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일치한 듯이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웃기는 것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2025년 의대 정원을 확정을 지어 놓고 또 웃기는 것은 계엄령을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하는 짓이 이율배반적이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NWG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사태가 파악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추석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응급실 사태가 전 국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할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의 기반을 마련하고 IMF가 터지게 되면은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겠죠. 본래는 이번 8월 29일 보건의료 노조가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서 그런지 사전에 계획이 노출되어서 그런지 그만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NWG는 모든 것들이 대중들이 알려지면 그 계획을 변경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8월 14일, 15일 전쟁도 그들은 명확하게 148 카드를 통해서 8월 14일, 15일 날 일어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화이트 랩 1408을 통해서 원래 전쟁이 터진다고 해놓고서는 8월 14일을 비켜갔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을 하지만 음모론의 끝판왕은 전쟁이죠. 그 중에서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이죠. 왜냐하면은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약 70억에서 75억 명의 인구를 제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3차 산업시대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제가 말을 하듯이 엄본이제 CBDC를 통용을 하고 전 세계는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4차 산업시대는 디지털, 절대왕권, 신분, 귀족,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업무론이 아닌 사실이 되기 때문에 업무론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말을 하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론을 특히 실전 업무론을 이 험난한 시대를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 즉 배로서 사용을 해야 되지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갔는데 그 배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전 업무로는 여러분들을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구하고 전쟁으로부터 구하고 그리고 4차 산업시대로 무사히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실전 업무론을 주창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 세계는 하나의 단일 세계 질서 정부 하에서, 즉 NWG죠. 신세계 질서 정부 하에서 통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패권국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 제가 늘 업무론을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는 암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봐도 트럼프가 암살을 하지 않고서는 미국 내전이 촉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카멀라 해리스에게 대통령 대선 후보직을 물려주고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사실 부통령 때부터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았죠. 그런데 뜬금없이 바이든이 그만두고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 어떤 뒷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카멀라 해리스는 흑인이자 여성이며 최초의 아시아인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권국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패권국의 지위를 내려놓느냐? 미국이 내전으로 가서 남과 북 또는 동과 서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기반이 거의 몰락할 좀 되어야지만 패권을 내려놓게 되겠죠. 물론 중요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은 그대로 두겠죠. 그런데 이런 남북전쟁 또 동서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사라지게 되겠죠. 뭐 극단적으로 보면 5분의 4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도 처참한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3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은 패권국이 사라지죠. 미국이 사라지고 중국이 사라지고 러시아가 사라지고 모든 국가가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든 힘과 무기를 소진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도 패권국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작은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미국이 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죠.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어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카멀라 해리스가 바이든의 유고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제46대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참 이상한 선거가 된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물려놓고 부통령에게 대선 후보직을 양도한 첫 번째 사례가 되고 두 번째는 이 대선을 통해서 두 명의 대통령이 탄생을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카멀라 해리스는 46대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암살을 당함으로써 미국 내전을 촉발시키고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문을 닫는 마지막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인들은 우생학적인 측면에서 백인들이 미국의 문을 닫는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흑인이자 아시아인이자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를 통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가 좀 머리가 좀 덜 떨어지고 나쁜 사람의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민을
거의 뭐 이렇게 5분 내 4 이상 학살하는, 내전으로 물론 뭐 서로 간에 죽이고 죽기 때문에 학살을 서로 간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마무리를 짓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말이 좀 빗나갔지만 달러는 어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대통령 선거 직후 트럼프가 암살을 당하게 됨으로써 달러도 휴지 조각이 되죠. 물론 미국 대선 직후 또 트럼프가 암살되기 전 또는 추석 때 또는 10월 3일 개천절 때 대한민국은 NWOG의 계획하에서 북한에게 적화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제주도 임시정부가 남아있게 되지만 제주도 임시정부는 고작 인구 뭐 지금 해봤자 6, 70만 명도 안 되죠. 그런 인구를 가지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란 어, 세계 경제 10위 그리고 군사력 5위의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해외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빚을 갚는 데 쓰면은 결국 제주도 임시정부를 꾸려 나가는데 쓸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제주도 임시정부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NWG의 계획을 모르시면은 뭐 내셔널리스트라든가 글로벌리스트라든가 뭐 카발리스트 뭐 여러 가지 또 시오니즘에 취한 유대인들로 나뉘어서 끝없이 치고받게 되겠죠. 왜냐니까 최상의 개념 NWG 신세계 질서 정부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더듬더듬 하다가 실체를 보지를 못하고 결국은 끝을 내겠죠. 그래서 NWG는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또한 일루미나티를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 유엔 연맹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나타냈죠. 유엔 연맹이 현재의 유엔이죠.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모든 세계 단일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유엔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유엔이 하는 일이 우리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었지만 그 관심 없는 하에서 유엔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있죠. 그 통제를 하고 있는 뒷배경에는 NWOG가 있죠.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1991년인가 1900 그때죠. NWOG를 말을 한 게 바로 이제는 NWOG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곧 이제 8월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한반도 적화는 사정상 미뤄진 것 같고 이런 돌아가는 추세를 볼 때는 지금 의료 사태가 조금 더 심화가 되고 민심 이반이 되고 그리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IMF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엄령이 결국은 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의료 사태는 계엄령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를 했죠.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 대선까지 몇 달 채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죠. 그래서 NWG의 계획을 제가 너무나 그동안 분석을 하고 까발려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 하에서 분명히 전쟁이 터질 것인데 언제 터질지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략은 그대로죠. 한반도 적하고 한반도 통일이고 그리고 4천만 명 이상을 대학살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술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계속 분석을 해야 하지만 이제 NWG가 화이트 레빗 1408를 통해서
모든 업무는 예고 카드가 종료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날짜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국제사회나 한국 정치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면에 드러나는 정세와 사태와 상황을 따져서 또 날짜를 추측을 해야겠죠. 항상 뭐 제 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제 말을 뭐 장난으로 재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9% 이상이 어,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결국은 뭐 카르마죠. 그들은 블랙 카르마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운명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카르마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고 열심히 목이 아프게 외쳐대도 제 말은 빈 메아리처럼 허공으로 날아갈 뿐이죠. 그래서 제 말귀를 제 말을 알아듣는 말귀를 가진 사람이 계시다면 제발 제주도로 앞서서 비난을 하시고, 그들이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현실적인 국제 상황을 따져볼 때 제주도가 안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주도로 이제 뭐 연말까지는 꼭 터질 것 같기 때문에, 터지고 대한민국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 통일의 대통령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되겠죠. 왜냐하니까 김문수가 윤석열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NWOG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뒀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김문수가 청문회 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탄핵이 사실 불법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고, 그리고 문가와 윤가는 가짜 대통령인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 전 제주도로 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건너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 계속 거듭하고 말을 하지만 하룻바삐 하루속히 제주도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상 해달하였습니다.